안녕하세요. 신도림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신예은입니다. 이번 신도림고 통합과학 시험 어땠는지 간단히 분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 잠깐 드리고 이번 시험 분석 그리고 출제 경향 어땠는지 시험 총평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신예은이고요. 물리교육 그리고 통합과학 교육 전공하여서 지금 아이들 과학 수업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도림고는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 때는 화학과 지학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오실 거고요. 2학기 때는 물리와 생물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범위도 화학과 지학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총 객관식 30문항, 이 중에 15문항씩 화학 선생님과 지구과학 선생님 각각 나누어서 출제하셨고 배점도 동일하게 50점씩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소단원 2개 또는 3개로 보는 학교도 있는데 소단원 3개, 주기율표에서 화학결합 그리고 화학결합 물질들의 특징까지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제일 첫 단원인 빅뱅 그리고 별의 탄생 과정 그리고 지각의 구성 물질과 생명체 구성 물질까지 총 4개의 소단원 시험 범위였습니다. 세부 문항 보여드리면서 전반적인 정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 문항들은 살펴보시면 왼쪽이 지금 신도림고 이번 중간고사 기출 문항인데요. 디테일한 예시들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개념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단순히 굵직굵직한 개념들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외웠어야 했는데 이 예시들은 전부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학습지 기반으로 하여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들만 꼼꼼히 외우면 되냐? 암기만 잘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신도림고 이번 문제에서는 모의고사 유형들의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즉 꼼꼼한 암기는 기본이고 이때 이 암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문제에 적용하고 또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고 자료도 거의 유사하고 보기에서 묻고 있는 성지 내용들도 거의 유사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은 디테일한 개념들은 학습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개념 적용 문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료에다가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모의고사 유형들의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이 변형하여 출제하였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은 이번에 작년과는 다른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습지나 추가 자료, 프린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한 장 있었어요. 문제 2개가 들어있는. 근데 이번 시험과는 조금 연관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은 교과서로만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교과서 기반 그리고 학교 출판사 자료 기반으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요.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화학 선생님과 유사하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출판사 자료를 활용한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그림들을 활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학 문제는 총 15문제였는데 이 총 15문제 모두 하나도 자료나 그림이 없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외의 사실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 이번 문제에 16번에 웹툰이라는 단어가 출제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호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이 앞전 교육과정, 공부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현재는
빠진 내용이고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앞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셔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개념 암기보다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그리고 교과서 이상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느냐가 이번 시험에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과 화학 총 30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 중 8문항은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항이었고요. 11문항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자료들을 변형한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11문항은 교과서 또는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한 기본 개념 문항 아니면 선생님이 자체 제작하여서 출제한 문항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림고 통합과학 시험은 꼼꼼한 개념 암기 그리고 문제 적용 연습 모두 중요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험 문제 30문항 전부 다 잘 풀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보통 화학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면 화학 파트, 특히 화학 결합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반면 복잡한 계산이나 고민을 해야 되는 문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학교 선생님들이 잘 집어내셨고 또한 아이들이 자료를 보고 재해석을 하여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은 저랑 워크북 그리고 매 주차별 자료집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진행했는데요. 신도림고 중간고사 문항이고 파이널 그리고 7주차 자료집 문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료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요.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거의 유사한 자료, 유사한 지문들, 보기, 선지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학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풀었던 워크북 그리고 마지막 날 풀었던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실제 시험 문제와 유사한 경향성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업 때는 아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 하나를 몰라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선지로 구성된 문제들까지 유사한 자료들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제가 든 생각은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을 하였는데 사실 중간고사 대비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개념 정리를 3회독 그리고 문제풀이는 3회독 이상 저와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아직 학교 자료나 학교 필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다루시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듣고 밑줄 끊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판서를 하며 아이들이 따라서 필기를 하면서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때 기본 유형별 문제도 필수 유형 문제도 같이 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자료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나면 이 학교 자료들을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수거를 합니다. 학생들마다 수거를 해요. 학생들마다 필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 친구가 놓친 부분 저 친구가 채워주고 저 친구가 놓친 부분 이 친구가 채워주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학교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강조하여서 아이들이 암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2회도 진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념 총정리, 아이들이 특히 약해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로 마지막 확인,
다지기까지 개념 3회독 그리고 문제는 3회독 이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 예상 시험 범위는 화학 파트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도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문제 적용에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적용, 개념 정리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주차부터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과 이제 질의응답 도와드리면서 하나하나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사정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어머님들께서 저희 아이 이번에 시험 점수가 이러한데 어느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하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아이가 틀린 문항들 또는 틀린 문항과 체크한 답안까지 저한테 함께 정리하셔서 제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